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던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방송은 저희의 본업이죠. 직업소개업과 행정사업에 서로 공통되는 항목으로서 전에 제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은 있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에 관한 얘기들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영리 단체를 언젠가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영리 단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영어로는 뭐 NGO다, NPO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돈과 관련된 활동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전제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직업소개업이, 제가 또 뭐 직업소개업 창업에 관련된 분들과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자주 몇 번에 걸쳐서 드렸는데, 제 예상을 뛰어넘고 훨씬 더 뛰어넘게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무적이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상담의 결과로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차츰 늘어나시고요. 또 저에게 꾸준히 이렇게 연락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직업소개업도 경쟁이고, 그리고 남과의 차별성, 특히나 뭔가 독특함이 있는 것이 이 영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고인구직을 통해서 여러 필요한 일자리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시켜 드리고, 또 한편으로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저희는 많은 그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희 내니스토리에서는 직업소개업을 한 단계 뛰어넘는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이름하여 내니스토리 일자리 연구소입니다. 제가 이제 직업소개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이제 어느 일정 여건이 되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더불어 많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얻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마침 이제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내니스토리 일자리 연구소를 만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울러 이제 비영리 단체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데며 앞으로 내니스토리 일자리 연구소는 무슨 일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이나마 안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 내지는 뭐 어느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서 일한다, 다 상관없으시고요. 모든 것은 수익활동, 다시 말씀드려서 돈 버는 일에 관계된 일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뭐 특히 뭐 영리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이 머리에 생각하기를 반드시 꼭 뭐 그 돈만을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일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비영리를 모토로 해서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도 이제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무슨 뭐 무료 급식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의료 계통에 있으시기 때문에 저기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의료
도움을 주고, 특히나 이제 뭐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비영리 단체가 이제 수익 기업 내지는 이제 돈 벌자고 하는 조직들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잘 찾아보면 굉장히 그 분류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그냥 그냥 이렇게 내가 무슨 회사를 다닌다 이런 거 하고, 또 텔레비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뭐 월 얼마를 내시면 뭐 누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도 있고, 또 어떤 조직들은 뭐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 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머리는 좋고 실력은 뛰어나지만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보통 그 장학생이라고 그러죠. 돈을 줘가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그분들의 시리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내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영리 단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하는 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슨 재단이다, 사단법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무슨 뭐 어떻게 보면 의료법인, 뭐 학교법인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또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영리가 하지 못하는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간섭화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내니스토리가 만드는 일자리 연구소도 뭐 제가 늘 생각해 왔듯이 중년 여성 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뭐 돈을 벌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개인의 성취감이나 개인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그 정신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신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람된 일이기도 하죠. 시중에는 뭐 일자리에 관련된 조직들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다 숟갈 하나 더 얹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제가 해왔던 이 직업 소개업을 조금 비용적인 아니면 또 영리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 설립 배경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60대가 넘은 여성들을 위한 실버시터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공식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성 일자리 중에 특히 등하원 도우미나 실버시터 같은 일들은 이것은 비영리 조직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드렸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요즘 애들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아파트에 많이 거주들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뭐 유아교육기관이죠,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뭐 이름이 좋고 뭐 시설이 좋다고 하는 영어 유치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란 버스가 와서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어린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을 좀 본인이 하면 좋겠지만 뭐 하시기가 뭐 직장 다니시고 좀 어려우시니까 그런 일을 도와주시고 뭐 애들 좀 이렇게 챙겨주고 건사해 주시는 분들을 또 찾는 게 이제 등하원 또는 등하교 도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을 찾는 것은 그저 거주하시는 데서 가까운 데분을 찾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소 좀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찾기 위해서 막상 또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개똥도 약을 쓰려면 없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냥 처음서부터 등한도우미나 실버시터, 또 집안에 또 또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서로 이렇게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또
일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등하원 도우미를 하시겠다는 분들의 신청을 좀 받고, 또 이런 것을 또 비영리 조직을 통해서 저희도 뭐 홍보 활동을 하다 보면 건강하시지만 일자리를 구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시고, 또 오랜 시간을 일하기는 어렵지만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저 자기 교통비나 뭐 일당 간단한 일당 정도만 나와도 그냥 이런 일을 하시겠다,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자들의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경비청소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정년 내년 명예퇴직하고 뭐 치킨집하고 뭐 카페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만 잘 되신 분들의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나오면서 받았던 퇴직금이나 뭐 위로금 이렇게 받던 것들 가능하시면 안전한 곳에, 은행을 포함한 안전한 곳에 잘 두시고, 대신 뭐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대폭 양보를 하셔야죠. 그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경비원들 뭐 갑질하는 얘기도 있었고, 무슨 뭐 임계장 고다자 얘기도 있었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물론 제가 그런 쪽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든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주로 이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경비청소 일인데, 저는 일단은 이것도 이제 비영리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청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청소라는 것은 이제 깨끗하게 치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본인이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일종의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청소해 보시면 아십니다. 너저분한 거 있다가 청소를 깔끔하게 해놨을 때 아주 상쾌함이라든가 그 기분이 확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의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지하철이나 백화점, 극장 뭐 이런 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무슨 마트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뭐 팔다리 성한 분은 그냥 쓸고 닦고 뭐 그러는데, 그게 뭐 배울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십니다. 청소나 미화, 요즘은 이제 청소보다는 미화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그 미화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전문직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도 전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이렇게 돌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뭐 그런 기계 쓰시는 것도 있고, 그거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시려면 잘 안 되십니다. 왜냐면 그 비근한 얘기가 요즘 길거리에 많은 킥보드 같은 건데요. 킥보드도 엄연한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기에는 쉽지만 타보시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돌이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막상 자꾸 하라고 그러면 깨딱하시면 봉변당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주차장이나 이제 홀 같이 이제 넓은 곳에는 밀고 다니는 그런 그 기계도 있지만, 타고 다니는 탑승식 청소 기계도 있습니다. 그런 거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해도 지금까지는 기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미 그런 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투덜대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일단 배울 데가 없고요. 두 번째는 막상 그런 조직에 갔다 하더라도 그런 걸 쓰게 용납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런 걸 써본 경력자가 계속 쓰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배우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이렇게 기계를 주기는 어렵죠. 마치 내가 애지중지하는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이 차 좀 며칠 쓰겠다고 했을 때 선뜻 차를 이 주차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이 키를 주기가 쉽지 않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요, 특히나 이제 강남 테헤란로나 아니면 빌딩 숲이 많이 있는 그 상가 밀집 지역에 한 집 건너 두 집씩 건물이 다 있고요. 그 건물에 용역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사람 계속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물론 용역회사가 계약이 끝나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써야 됩니다.
그 쏟아진 사람들을 어디서 다 그렇게 조달을 할까요? 많은 부분은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뭐 벼룩시장을 포함하는 그런 사이트에 내서 그냥 짤막하게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그냥 그 말이 맞아서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적응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뭐 좀 한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뭐 엉망이고 기계 잘못 돌려서 어디 가서 부딪히고 파손되면 그런 것도 상당히 낭비일 뿐더러 요즘은 이제 그 세제 특히 대리석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기계에 들어가는 그 밑에 이제 돌리는 그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기계 뒤에 있는 스퀴즈나 앞에 이제 그 돌리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브러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어느 장면에 어떤 브러쉬를 쓰고 뭐 그런 거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세제의 문제입니다. 세제를 요즘은 뭐 이런 뭐 화학 세제들도 많이 있지만 뭐 화장실 전용이다 아니면 뭐 마루나 홀 같은 데를 전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뭐 락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전에 그 변기 청소제로 쓰는 고게터인데 이제 그냥 고개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고개도를 이제 한동안 쓰시다가 또 이제 그게 몸에나 뭐 피부에 안 좋다고 그래서 뭐 그걸 친환경 내지는 뭐 사람한테 좋은 세제로 바꾼다고 하면서 굉장히 세제들도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어쩌다가 저희 소개서를 통해서 뭐 청소나 경비를 해달라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그 현장에 바뀐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아서 뭐 저도 뭐 귀동냥 눈동냥입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지만 이런 분들을 사전에 명예퇴직이든 퇴직을 통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오시고 그분들이 뭐 베이비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나오시지만 그분들을 청소나 이런 쪽에 희망하실 경우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기능 그런 거 영리조직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나 뭐 여건이 부족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용역회사들과 서로 계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자리 연구소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큰 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자리 연구소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은 또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사업과도 같이 관계가 되는데요. 비영리 조직 내지는 단체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실무를 해보면서 느낀 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영리 단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이나 그런 설립 취지 같은 것이 분명하셔야 되고요. 첫째는 그겁니다. 설립 취지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설립을 위해서는 다소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 조직도 있고 조금 수월하게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 단체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분류도 하시고 뭐 자세하게 설명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총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뭐 민법이 됐든 관련 특별법이 됐든 간에 다 설립 목적이 분명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서 다 설립 등기를 한 비영리 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만들기도 어렵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기도 어렵습니다. 또 공신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처음 시작하시면 주로 이제 비영리 단체를 하시려고 하면 주로 이제
이 일들을 보시는 이제 공무원들께서는 주로 이제 이 기관이나 단체가 했던 사업의 경력이나 뭘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작지만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꾸준하게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은 비영리 이제 민간 단체들입니다. 민간 단체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충분히 이제 공적으로 보장을 해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처음 하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처음에 개인으로 하든 뭐 이렇게 뭐 모임 같은 걸 하나 만들지 간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임의단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 누가 인정해 주진 않지만 그것도 이제 뭐 개인끼리 몇 사람 모여서 하는 임의단체도 있고 또 이제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가장 포인트를 주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이것은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고 세무서로부터 이제 고유번호증을 받으시면 이제 바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은행 가셔서 그 고유번호증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은행 계좌를 또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으시니까 자세한 것은 이제 주변에 이제 행정사들하고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설립도 남들은 쉽다고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빠꾸 다시 말해서 이제 보완 요청 내지는 이제 보완 문자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뭐 확실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바꿔달라든가 아니면 뭐를 더 추가해달라든가 뭐 그런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부딪히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내니스토리 일자리 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 조직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니스토리 일자리 연구소는 내니스토리 직업소개서와 내니스토리 행정사 사무소가 하고 있던 일을 조금 역량을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소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유료 직업소개업과 더불어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피시터나 뭐 미화반장 양성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공적 영역에서의 무료 직업소개 사업 같은 거를 할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무료 직업소개업을 하려면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비영리 조직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역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실적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경과 조치로서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로 일단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여성 일자리를 위주로 하는데 특히나 가사시장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시장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을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나는 뭐 요리 잘하고 뭐 베이비시터도 뭐 애들 잘 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면 조직도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뭐 비영리 단체 같은 뭐 협회나 이런 쪽에서 뭐 많은 활동을 하시지만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쪽에서 늘 그런 것은 좀 보완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구인자들한테부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뭐 행정적으로
특히 이제 교포이모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관계 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내 고소 상황이 이제 고소 신고증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업데이트된 건지 아닌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유료 직업 소개업에서 조금 이제 포함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입주 도우미, 뭐 산후 도우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영역을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육 기능을 갖고 물론 이제 민간 교육증을 내는 사업이니까 뭐 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 또 이런 직업 교육하는 것 또 이렇게 자격증 그러니까 인증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라인을 포함하는 저희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을 포함하는 직업 교육입니다. 첫 번째가 직업 교육, 두 번째가 직업 소개 사업.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포 이모들을 포함하는 다문화 가정들 그런 일자리 알선 사업을 좀 더 촘촘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모임의 주체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이제 회원들을 이제 모집하다 보면 이분들이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또 필요한 관계 기관에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기능도 아울러 갖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니스토리가 일자리 연구소를 하나 만들면서 비영리 조직으로 일단 시작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직업소개업 창업이나 직업소개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 가지로 이제 빨리 변하고 또 곧 이제 겨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